여러분, 1994년 6월 27일 일본 나가노현의 마츠모토시라는 곳에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편 코노 요시유키라는 남성과 그리고 아내 코노 스미코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주위 사람들도 알 만큼 굉장히 알콩달콩한 사이 좋은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요, 어느 날 마트 앞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여보, 어제 여보가 자면서 잠결에 나 발로 여기 팔 때린 거 알아? 나 자다가 깜짝 놀랬다니까. 아, 여기 봐, 완전 멍든 거 보이지? 이거 당신이 잠결에 쳐가지고 생긴 거야. 아, 진짜 이거 내가 그런 거야? 아, 미안해, 이거 아팠겠다. 괜찮아? 아, 내 잠버릇을 고치든가 해야지. 내가 더 조심할게.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마트 직원분이, 아우, 코노씨가 섹시한테 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 죽겠어. 어쩜 그렇게 아내한테 잘해? 이 말에 아내 스미코는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가 집에서는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데요.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말에 가게에서 일하던 분은요, 아, 쌩 쇼를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6월 27일 저녁 7시경에 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코노는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나는 요 앞에 공터에서 제초제를 좀 만들고 들어갈게. 여기서 제초제라고 하는 거는요,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잡초만을 없애는 약으로 이걸 사람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독성이 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제초제. 이 제초제를요, 사면 돼요. 얼마 안 해. 그냥 사면 되는데 이 코노 씨는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뭐 내가 제약회사 다니니까 회사에서 남은 약품 섞으면은 그냥 바로 제초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뭐하러 사나.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만들면 되지. 집에서 독성이 있는 이 제초제를 만들자니 위험하니까 이 코노 씨는요, 마을 공터에서 혼자 마스크를 끼고 제초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코노 씨는 한 검은색의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공터 부근에 딱 서더니 그 차 안에서 방독면을 쓴 남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요, 자기 차 트렁크에서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막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그 물건들을 딱 들고 마을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뭐야?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각 마을 안에서는요, 아니, 이상한 냄새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퍼 주인도 갑자기 쓰러지고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부터 부부까지 마을 주민들 모두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이 코노 씨는요, 제초제를 다 만들고 마스크를 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니,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내 아내 스미코가 쓰러져 있네. 뭐야? 왜 쓰러져 있어? 이거 무슨 상황이야?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이 코노 씨는요, 그냥 왜 이렇게 머리가 좀 어지럽지? 이 정도만 느꼈지 바로 쓰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쓰러진 아내 스미코를 발견했던 이 코노 씨는요, 바로 급하게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코노 씨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코노 씨가 하루 동안 취했던 행동의 전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영상이요, 나가노현 마츠모토시라는 곳에 유독가스가 살포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에 마을 전체가 유독가스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총 7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6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본 내에서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마을에는요, 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마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유독가스 살포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날 뭘로 본 거냐 지금? 총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의 범인 꼭 잡아야 된다. 그렇게 경찰은요 수사에 착수를 했고 얼마 뒤에 마을 공터에서 하나의 단서인 바로 유해 물질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담겨져 있었던 통, 그리고 그 통을 조사를 해본 결과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아니 그 지문이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했던 신고자 코노 씨의 지문인 거예요. 경찰은요 범인은 늘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지, 자기가 유독가스를 퍼뜨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신고를 한 거구만. 완전 생쇼를 했네. 경찰들은요 코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코노 씨, 이날 이 시간에 뭐 했어요? 아,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마을에서 코노 씨가 사용했던 약품들이 다 발견이 됐고, 코노 씨 집 안에서 농약도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건에 쓰인 유독가스하고 코노 씨가 사용했던 약품의 성분이 비슷하다라고 결론이 나온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코노 씨를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 코노 씨는요 제초제를 만든다고 쓴 거였어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저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난리가 났었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언론 기자들이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개미 떼처럼 단서 달라고 기사 쓰겠다고. 그리고 이때 한 기자분이요 경찰서장한테 달라붙었습니다. 서장님, 지금 이 사건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용의자는 추려졌어요? 최초 신고자가 범인이다 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 사실이에요? 이 말에 경찰서장분은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최초 신고자는 아직 용의선상에 있는 것 뿐이라서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을 한 거예요. 최초 신고자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기자는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난 것도 없는데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가 코노 씨라고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그 기사 때문에 한순간에 이 사건의 범인이 코노 씨가 돼버린 거예요. 아직도 조사 중인 참고인을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터트려 버리면 뭐 어쩌자는 건지. 경찰은요 바로 코노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노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 원한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평소 행실은 어땠습니까? 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마을 주민들은요 코노 씨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 맞다,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번에 우리 가게에 코노 씨 부부가 와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부를 보고 그랬지. 코노 씨가 와이프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질투가 나 죽겠어 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 섹시인 스미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이이가 집에서는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데요.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미코의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 주민분은요, 제가 늦은 저녁에 슈퍼를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 공터에서 코노 씨가 혼자서 막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노 씨 지금 뭐 하세요?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코노 씨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이거 제초제를 만드는 중인데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라고. 그래서 제가 뭐하러 그럼 그걸 만들어요? 그냥 사면 되지? 라고 물었더니, 정치하는 인간들 물가는 올리고 월급은 깎는데 뭐 우리야 뭐 어쩔 수 있나요? 이 돈이라도 아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좀 사회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해보면 이것 말고도 코노 씨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코노 씨에 대해서 다른 마을 주민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은요, 이런 마을 주민들의 말을 듣고 용의자 코노 씨가 평소에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아내 스미코를 그냥 많이 때렸다, 코노 씨가 평소에 사회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다 등등 여러 가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 또한 이웃들의 증언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다 보니까 바로 코노 씨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의 범인 코노 씨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증언자는요, 아내 스미코예요. 스미코가 아닙니다, 저희 남편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혹은 그날 하루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라면서 계속 같이 있어줬던 사람이니까 스미코가 이렇게 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진술을 해주면 좋은데, 당시에 이 스미코가 유독가스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때 코노 씨는요,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사건 당일 코노 씨가 봤었던 의문의 검은 승용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렸었던 방독면을 쓴 남자가 팔에 야광 팔찌를 끼고 있었다라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렸던 남자가 야광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들 이 말 들었겠습니까? 아니, 경찰들 입장에서는 코노 씨가 범인이 맞는데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범인은요, 코노 씨로 지목이 되면서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독가스가 살포가 됐던 지역이 판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이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 판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겁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자네 때문에 구겨진 내 이미지 손상, 이거에 대해서 죄값을 톡톡히 내가 치르게 해줄게. 그렇게 코노 씨는요, 유독가스 살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정황상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결과에 코노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그렇게 반포기 상태로 사형 집행일을 딱 2주 남겼을 때 코노 씨가 담당 형사분한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 제가 죽은 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옆에서 보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꼭 전해주세요. 저는 2주 있으면 죽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제발 아내를 볼 수 있게 꼭 들어주십시오. 이때까지도 아내 스미코는요,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을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약 9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1995년 3월 20일 다시 한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일본의 동경 지하철에서 가스 테러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13명이 사망했고요. 5천여 명의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 이상이죠.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지하철에서 터진 가스하고 마츠모토시에서 터졌던 가스하고 같은 류의 가스네. 뭔가 범행 수법도 비슷하고, 코노 씨는 수감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 지하철 사건과 마츠모토 마을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 것 같은데 진범은 따로 있는 건가? 이 경찰이 조금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경찰분이요, 우연히 자기 경찰서장을 저녁에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
아니, 그 경찰서장의 팔에 야광 팔찌가 끼워져 있네. 이 경찰의 촉을 또 무시를 못하잖아요. 이 경찰분이 서장의 야광 팔찌를 딱 보는 순간, 그때 코너씨가 그랬는데 사건 당일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야광 팔찌를 끼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연히 경찰서장의 대화까지 엿듣게 됐는데, 경찰서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츠모토 사건은 무식한 언론 덕을 톡톡히 봤어. 뭐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긴 했지만 이번에 지하철 사건도 그냥 언론에다가 미끼 하나만 탁 던져주면은 알아서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갈 거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지하철 사건 또한 묻히겠지 라고 대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면 뭐 뉴스, 뭐 기자들, 뭐 신문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어떠한 단서만 탁 던져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물고 뜯고 난리 난다. 우리는 그 덕을 보면 된다. 놀랍게도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1994년에 마츠모토 사건과 동경 지하철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들이. 이를 의심한, 이걸 목격했던 경찰분이 이 서장과 간부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경찰의 높은 직급이라는 사람들이 한 창고에서 유독가스를 처음 만들고 자빠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경찰이라는 것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모든 뒤에는 일본의 유명한 미친 종교인 옴 진리교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옴 진리교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지금 이건데 일본 종교라고만 쳐도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당시에 이 옴 진리교가 마츠모토 시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마츠모토 지역에 옴 진리교의 지부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시민들이 나가라고, 옴 진리교고 나발이고 나가라고 막 퇴거 압력을 넣었고요.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왜 소송을 제기했냐? 옴 진리교에서 자꾸 강제 헌납을 요구해. 돈 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강제 헌납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외에 나쁜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은 싫은 거예요. 아이, 도대체 이 새끼들 뭐냐. 거기다가 마을 주민들이 사기죄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옴 진리교를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츠모토 지역 사람들하고 옴 진리교의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 옴 진리교 입장에서는 재판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좀 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싸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들의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있는 데에다가 가스를 살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 지하철 가스 살포를 저지르려고 그 전에 마츠모토 이제 마을에다가 겸사겸사 테스트 실험을 해본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간의 이제 재판으로 인해서 그 판사를 죽여버리려고 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는 옴 진리교의 교주예요. 얼굴이 아주 가관이죠. 어떻게 이 사람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따랐던 건지 정말 신기반기합니다. 여튼 이 사건은 미친 한 종교의 만행과 이 만행에 경찰의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코너씨 어쩔 거야? 진짜 딱 사형 집행일을 2주 앞두고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아니 2주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2주 전에 딱 정말 다행인 거죠. 2018년 7월 6일 옴 진리교 교주 포함 7명이 사형으로 처형이 됐다고 하고요. 옴 진리교에 대한 관련 처결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억울함이 벗겨진 이 코노 씨는요, 계속해서 이 유독가스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였던 아내를 돌보다가 이 아내분이 2008년 끝내 사망을 하시게 됐다고 해요. 한 종교의 미친 만행으로 인해서 멀쩡했던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거예요. 이 가정만 파탄이 났겠습니까? 다른 가정들도 다 파탄이 났겠죠. 사망자도 났고 부상자가 많았으니까. 경찰은요, 집요하게 코노 요시유키만을 추궁했어요. 누가 봐도 네가 범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나가노현 경찰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일본 국민들한테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대요. 까일만 하죠, 솔직히.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죽일 뻔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한 평범한 시민이 대량 살인범으로 몰렸던 보도 피해 사건에 대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 가스 살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경찰서장이나 높은 사람들의 그 조작하에 무고한 시민이 몰린 거잖아요. 이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일본의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